웹 3.0,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? 어떤 사람은 인터넷의 미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마케팅 용어 아니야? 라고도 하죠. 과연 진실은 뭘까요?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야, 시작부터 아주 세게 나오죠. 일론 머스크,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웹 3.0을 둘러싼 논쟁이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시죠? 한쪽에선 세상을 바꿀 혁명이다. 다른 쪽에선 아니다. 그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다. 이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도대체 웹 3.0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? 이게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냥 환상으로 끝나버릴까요? 오늘 저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웹 3.0이 뭔지,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,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그러려면 일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부터 들여다봐야겠죠. 네, 바로 웹 2.0 시대 말이죠. 왜 자꾸 새로운 인터넷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려면 지금의 인터넷, 그러니까 이 웹 2.0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바로 그 인터넷, 구글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이 전부 웹 2.0의 상징 같은 거죠. 우리가 직접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영상 만들어서 공유하잖아요. 이걸 참여형 소셜 웹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환경이죠. 근데 여기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여러분이 올리는 그 예쁜 사진, 재미있는 글들, 그 모든 데이터가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가죠? 네, 거대 기업들 서버에 고스란히 쌓여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. 가끔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고요. 바로 이 문제, 모든 게 몇몇 큰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이 구조, 이걸 바꾸려는 게 바로 웹 3.0의 시작입니다. 웹의 역사를 보면 이 흐름이 딱 보여요. 옛날 옛적 웹 1.0 시절에는요,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읽기만 했어요. 그러다 웹 2.0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직접 읽고 또 쓰게 된 거죠. 블로그도 쓰고 댓글도 달고. 그럼 웹 3.0은 뭐냐? 바로 여기에 소유라는 개념이 더해집니다. 읽고 쓰고 그리고 이제는 소유한다. 이 소유가 핵심 키워드입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인터넷, 웹 3.0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걸까요? 웹 2.0이 가진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. 더 이상 거대 기업이 아니라 우리 바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제하게 만들겠다. 데이터의 주권을 다시 개인에게 되찾아오겠다. 이게 바로 웹 3.0의 핵심 철학이자 최종 목표인 거죠. 아니,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? 싶으시죠?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. 아,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고요? 괜찮아요.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하나씩 나눠 갖고 한 번 쓴 내용은 아무도 못 고치게 만든 디지털 장부.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블록체인의 특징은 딱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탈중앙성. 주인이 없어요. 데이터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죠. 둘째, 투명성.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기록을 다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셋째, 불변성. 한 번 기록되면 절대 못 바꿉니다. 어때요? 중간에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투명하고 안전하고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기에 정말 완벽한 기반 기술처럼 보이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제 좀 딱딱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요. 그래서 이 기술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디파이, 탈중앙화 금융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간 역할 없이 우리끼리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투자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수료는 낮추고 투명성은 높이고 금융의 판을 바꾸겠다는 거죠. 에이, 그게 되겠어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. 2022년 초 기준으로 이 디파이 시장에 묶여있는 돈이 무려 2,03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억 원입니다. 260억이요. 어마어마하죠? 이미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건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바로 NFT, Non-Fungible Token. 이름은 복잡하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. 그냥 디지털 파일에 붙이는 진품 인증서 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세요. 이 그림 파일, 이 음악 파일, 이게 진짜 내 거다 라고 블록체인에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겁니다. 와, 이 가격들 좀 보세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디지털 아트 콜라주 하나가 거의 1,000억 원. 트위터 창업자가 쓴 첫 트윗 하나가 35억 원.
이게 다 그냥 그림 파일, 글자 몇 개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 소유권이라는 가치가 붙으니까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모든 게 좋아 보이기만 할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이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는 아주 거대하고 또 위험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웹 3.0이라는 유토피아적 비전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거든요.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. 이 그래프가 그 위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웹 3.0 서비스들은 대부분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 코드로 돌아가거든요. 이게 뭐냐면 특정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서 같은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코드에서 보안 구멍, 즉 취약점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정말 멋진 최첨단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기초공사가 완전 부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그 부실 공사의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. 유명 게임 하나가 해킹당해서 순식간에 7천억 원이 사라졌고요. 다른 서비스에서는 수천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.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.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샘플로 조사한 스마트 계약의 95%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는 겁니다.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코드가 위험하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탈중앙화된 웹이라는 꿈은 정말 원대하고 멋지지만 그 꿈을 떠받치고 있는 코드라는 현실은 너무나도 취약한 거죠. 이 위대한 이상과 위험한 현실 사이의 간극, 이게 바로 지금 웹 3.0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겠죠?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제부터는 이 치명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웹 3.0이라는 꿈을 지켜내기 위한 사람들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지금 웹 3.0 생태계에서는요,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어떻게든 시스템을 뚫으려는 해커들과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보안 전문가들 사이의 싸움이죠. 창과 방패의 대결, 그야말로 보안 군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게 좀 복잡해 보이죠? 괜찮습니다. 기술적인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.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왼쪽에 베리스마트 같은 도구는 AI를 이용해서 코드를 배포하기 전에 미리 버그가 있는지 싹 훑어보는 자동 검수원 같은 거고요. 오른쪽에 버디 같은 건 이미 알려진 위험한 코드를 누가 복붙해서 쓰는지를 찾아내는 코드 탐정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둘 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아주 중요한 방어 기술들이죠. 그리고 서킷 같은 기술도 있습니다. 이것도 그림은 복잡하지만 역할은 간단해요. 해커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의 컴퓨터 자원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걸 크립토 재킹이라고 하거든요. 이걸 막아주는 똑똑한 경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코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짓들을 감시하는 거죠. 결국 웹 3.0의 미래는 이 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혁신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고,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위협이 맹렬하게 뒤쫓아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아슬아슬한 경주에서 어느 쪽이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까요?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